안녕하세요. 중앙여고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저는 지금 중앙여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지입니다. 우선 중앙여고 배정받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축하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여고 국어 어렵다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내용들은 첫 번째, 중앙여고를 배정받았으니 중앙여고 국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앙여고 1학년 국어 출제 범위와 그리고 중앙여고 1학년 국어 시험 스타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앙여고 국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은지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국어 출제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중앙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서, 하나는 읽기 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문학과 문법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교과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와는 달리 뭐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말하기 방법이라든가 이런 류의 비문학은 나오지가 않고요. 모의고사를 통한 비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읽기 자료가 있고요. 혹은 EBS 올림포스 비문학이라는 부교재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학과 문법을 가르치는 교과서 그리고 비문학을 가르치는 읽기 자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한번 진도를 나갈 때 크게 4번의 시험이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눴을 때 모든 파트가 현대시 플러스 고전소설 혹은 고전시 플러스 현대소설 등과 같이 이렇게 시와 소설의 구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한 특이점인데요. 교과서 외의 범위가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학사라는 중앙여고 교과서 외에도 다른 교과서의 범위까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읽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분석까지 해주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번 연도죠. 2023년도에는 EBS 부교재를 딱 한 번의 시험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학교에서 부교재를 사오라라는 말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중앙여고 1학년 국어 시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크게 문학, 문법, 비문학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문학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중상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선지를 구성을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풀거나 그럴 때 꼼꼼한 선지 분석이 굉장히 필요해지고요. 자, 그리고 외부 연계 지문이 문학 파트에선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로 나오고요. 실제로 정답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 2등급이 바로 이 문학 파트에서는 연계 지문에서 정해진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계 지문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겠죠. 그건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법입니다. 자, 문법의 경우에는 쉬울 땐 쉽게 나오고 어려울 땐 확실히 어렵게 나오는 타입이에요. 중앙여고는.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중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이죠. 시험 시간 부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의문의 변동이 출제가 됐을 당시에는 첫 번째 문제부터 가장 고난이도의 문법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멘탈이 터진다 그러죠. 그래서 멘탈이 나가버리고 거기서부터 막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 시간 부족의 원인이 돼버렸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쉽게 나온다면 정말 쉽게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문법의 난이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높다는 것,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문법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인데 일단 이거는 시험 시간 부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 그 다음에는 보기 및 선지에서 많은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한번 읽고 문제를 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기를 분석을 했는데 선지를 또 분석을 해야 되고, 근데 1번 선지 분석했어? 근데 2번 선지 또 분석해야 돼. 2번 선지 분석했어? 3번 선지 또 분석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안에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입니다. 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지문은 사실 우리가 미리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읽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장 시험에서 처음 보는 보기라던가 처음 보는 예시 같은 게 많이 맞닥뜨릴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당연히 사전에 많은 학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특징인데요. 교과서 외 범위가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지학사를 쓰고 있는데요. 중앙여고 1학년 국어는 지학사라는 출판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는데 이제 교육과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타 교과서에 있는 범위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교과서 외 범위가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분명 점수를 가르는 데는 연관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따로 프린트물을 주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비문학인데요. 비문학 난이도도 역시나 중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비문학은 보통 한 지문에 4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여러분들이 평소 기출문제를 나 좀 푼다 하면은 잘 푸실 수 있지만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보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등급이 갈리기도 하고 실수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신 변형 문제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기출 문제에서 연습을 뚝 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비문학은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꼼꼼한 이해 그리고 꼼꼼한 분석, 내가 이 파트 중에 어느 부분을 딱 집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나 모르는 거 없다라고 할 때까지 하셔야 될 겁니다.